BMW의 M 시리즈는 세단 또는 SUV를 바탕으로 튜닝이 됩니다. 물론 고성능으로 튜닝이 되기 때문에 일반 모델과 분명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M만을 위한 전용 모델이 있었죠. 지금의 AMG가 일부 모델을 내놓듯이 말이죠. 자, M1과 같은 차가 그랬는데 저도 미니어처로 갖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BMW M이 M만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내놨는데요. 바로 XM이죠. 오늘 만나는 BMW XM. 현재도 M만의 매력이 잘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 얼마나 잘 표출해내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XM은 BMW의 M 디비전 50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독자 모델입니다. 스포츠카가 아닌 SUV라는 점이 독특하죠. 디자인부터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깼는데요. BMW 회장은 앞으로 등장할 신차들이 이 같은 독특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M 브랜드가 의도한 전면부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호불호를 떠나 인상적인 디자인이죠. 측면부는 23인치에 이르는 초대형 휠, 벨트라인부터 윈도우 프레임을 감싸는 독특한 장식 덕분에 시선이 갑니다. 후면부도 독창적이죠. BMW 로고 대신 XM 엠블럼을 노출시켰고 윈도우는 최대한 평평하게, 범퍼 부분도 최대한 복잡한 느낌으로 디자인됐습니다. 세로 형태로 배치한 머플러 디자인도 쉽게 보기 힘들고요. 차체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전체 크기로 볼 때 대형급 SUV인 X7에 근접하는데요. 길이는 70mm 짧지만 폭이 15mm 더 넓습니다. 휠 베이스는 X7과 같고요. 실내에는 가죽과 금속, 알칸타라, 카본 등 값비싼 소재들이 아낌없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가죽의 질감이 매우 부드럽고 좋았고요. M 전용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 M 전용 메뉴 등으로 이 차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설정 메뉴도 있고요. 기능들도 다양합니다. 온냉 모드 지원하는 컵홀더, 마사지 시트, 쿼드전 공조장치,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비롯해 뒷좌석에만 4개의 USB-C 포트가 있습니다. XM에는 썬루프가 없는데요. 대신 3차원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에 알칸타라로 마감됐습니다. 그 주위에는 100개의 LED를 활용한 조명 효과가 더해지고요. 시트도 편하며 X7과 같은 휠베이스 덕분에 여유로운 공간을 느낄 수 있죠. 트렁크 공간도 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고급화가 이 차의 최대 장점입니다. 자, 헤드라이너만 해도 고급 소재를 써요. BMW 나름대로 좋은 소재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죽도 참 잘 감쌌고 사운드 시스템도 매우 좋은 편이에요. 현재 이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자, 고음 부분에서의 섬세함을 원래 잘 살리는 브랜드죠. 거기에 충분한 베이스까지 구현을 하면서, 그리고 이 차는 박스 형태의 SUV죠. 여기서 만드는 공간감이 잘 어우러져서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근에 탔었던 i7과 비교를 하면 i7 쪽의 만족도가 더 높긴 하지만, 네, SUV로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BMW XM과 함께 고속주행을 시작해보죠. 벌써 지금 시속 200km에 돌파했고, 200km 상황에서의 정숙성도 대단히 좋습니다. 흡음재를 도대체 얼마나 넣었을까요? 야, A필러 쪽에서 살짝 바람 가르는 소리 정도만 날 뿐 대단히 조용하네요. 자, 같은 구간에서 우리 아이오닉 6의 소음과 비교를 해볼까요? 좀 소리가 아쉽긴 하죠. 뭐 특수 조건이긴 하지만 네, 차이가 나죠. 자, 다시 200km에서 더 추가 가속을 요구하고 있는데, 와, 이 차의 무게감을 잊게 할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미터상 247km에서 리밋이 걸렸어요. 자, 제원상 속도는 시속 250km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마일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 단순 환산해서 킬로미터로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예전에 탔었던 BMW M3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 물론 이 M을 위한 또 하나의 영역이 있죠. 어떤 영역일까요? 지불 영역입니다. M 드라이버 패키지를 선택하면 최고 속도 영역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진짜 성능 이만큼 짜내고 여기서 리밋을 걸고 당신이 돈을 추가적으로 내면 우리가 좀 더 풀어줄게. 야,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제 뭐 BMW만 탓할 수는 없어요. 타사들도 다 그러니까. 자, 엔진은 4.4L V8을 사용하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엔진 중에 하나예요. 물론 BMW의 자랑은 6기통 실키6지만 그 엔진의 장점은 부드러움이에요. 분명히 매력적이고, 하지만 박진감 있는, 정말 야, 이게 남자다움이지. 물론 여성분들도 요즘 V8을 좋아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 엔진의 최대 자랑거리입니다. 감성적인 측면, 시동을 걸었을 때 그 박진감. 현재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배기 사운드를 약간 눌러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기통 사운드는 여전히 매력적이죠. 자, 엔진 자체의 최고 출력은 400마력대예요. 물론 이것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MW는 이미 3리터 엔진으로 550마력까지 뽑아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엔진만 보면 사실 M으로서는 평이하지만 여기에 모터를 추가해서 조금 더 박진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속 성능 한번 확인해 볼까요? BMW가 말하는 공식은 4.3초입니다. 예전에는 BMW는 항상 느렸어요, 발표 수치보다. 근데 지금은 무려 옵션으로 제공되는 23인치 휠을 끼고도 이런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만한 덩치의 무게감을 가지고 달려준다는 것, 정말 대단하죠. 고속주행 안정감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속도를 낮추고 가볍게 시속 180, 190 사이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안정감이 정말 좋아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에서 달리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가면 약간 튀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속 주행을 할 때는 굳이 스포츠 모드 혹은 플러스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 차의 매력, 가속보다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잘 부각이 되죠. 자, 컴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바디롤이 거의 없죠. 정말 앞뒤축이 일체화된 그런 움직임. 물론 뭐 다른 차도 다 붙어있으니까 그럴 것 같지만 아니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실히
이 차는 오늘 아마도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건 M이네요. 확실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요즘 M들을 타면 확실히 그 무게라는 부분을 많이 실감하게 되는데, 네. 지금도 이 XM 일단 스타트를 하기 전에 무게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몸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약 7.5톤 정도에 달하는데 차를 탔을 때, 특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와 같은 무게감이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매우 좋은데요. 이건 다분히 M 모델다운 모습이네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이제 달려볼까요? 앞서 보셨지만 무게 배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균형감, 가속 페달, 온오프에 따른 부가적인 모션들이 많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속도 올라가는 건 정말 빠르네요. 앞서 가속 성능을 보셨겠지만 수치적인 성능 외에 차가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가속력이라는 게 있는데, 가속감이 되겠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성능도 매우 좋아요. 자, 피렐리의 P0 모델이 들어가 있고 전륜과 후륜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휠이 무려 23인치. 와, 이거 타이어 값 꽤 나오겠다. 근데 피렐리 타이어는 항상 기대보다 못한 성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네요. 그리고 한계를 약간 넘어간다고 싶으면 시트벨트를 살짝 조여서 운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 여기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았을 때 리어에 장착되어 있는 M 디퍼런셜이 차량을 정말 기분 좋게 이상한 모션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운전자가 요구하는 대로 밀어줍니다. 확실히 트랙션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모델들과 요즘 모델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기계식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 잘 튜닝된 전자식은 정말 끝내주는 트랙션을 만들어내죠. 와,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프론트 쪽의 움직임. 일부 모델들은 프론트의 움직임만 빠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면 지금은 리어 측의 움직임까지도 정말 이상적으로 잘 조율을 해놨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본 특성은 이 정도면 약간 언더스티어를 가져가지만 뉴트럴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타이어의 그립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 차를 흘려주면 약간 언더스티어 라인으로 따라가지만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서 리어 휠을 살짝 미끄러뜨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늘상 드리는 얘기지만 예전에 BMW는 정말 사륜구동을 못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합니다. 타이어가 지금 약간 지치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지금 이 차에 부여되어 있는 무게, 그리고 가속 때 필요로 하는 거, 제동 때 필요로 하는 이 모든 성능을 잘 커버해주는 만큼 타이어가 비싼 가격을 갖는다는 걸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만족스럽네요. 자, 핸들링에 대해서도 분명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현재는 제가 서스펜션 모드를 스포트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단계가 높은 스포트 플러스 모드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는 환경이에요. 본격적으로 정말 노면이 깨끗한 서킷, 거기서만 해당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무조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노련한 운전자라면 각 주행 환경에 맞는 설정을 스스로 하시겠죠. 이건 부가적으로 운전자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차가 알아서 코너를
정말 기분 좋게 싹 돌아줍니다.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어링 앵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부가적인 조작 없이 슥 돌아 나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XM 제동 성능을 볼까요?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차니까. 근데 제동 성능, 저희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모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성능을 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포르쉐 GT3가 상당히 대단한 성능을 내줘야 됐지만 당시 온도가 많이 낮았잖아요. 거기다 커브트 타이어가 제 성능을 내기에는 이 발열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포르쉐 911 GTS가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냈는데 지금 XM이 그것마저도 능가한 그런 제동 거리를 보였죠. 계측기기의 오차 범위가 대략적으로 최대 3cm입니다. 최대 3cm.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제동을 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의 감각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생 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이때 과거의 전통적인 내연기관과 같은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단 모드에서 다른 M도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컴포트, 스포트로 나눠서 다룰 수 있는데 사실 이 스포트 모드는 약간의 좀 이질감이 더 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M 클래스에서 레이스를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컴포트 모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저도 주로 브레이크는 컴포트 모드에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리니어한 반응이 좋으니까요. 엑스드라이브도 매우 탄력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M 디페런셜이 있고 없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주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나가기에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 쪽의 구동 배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숙성을 알아볼까요? 매우 큰 타이어를 장착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숙성도 충분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비싼 거 빼면 나무랄 부분이 없네요. 그래도 조금 흠을 잡아볼까요? 스티어링 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M만을 위한 전용 모델이고 경쟁사인 AMG는 그래도 이 세대 진화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에 변화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BMW는 의외로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늘 보던 이제 그런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데 그나마 여기 또 트림에 카본도 뺐네요. 네, 이런 것들은 좀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XM만을 위한 전용 키를 제공해주고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BMW의 M 모델들을 탈 때마다 그 키를 보면 참 한숨이 나오는데 그나마 디스플레이 키는 좀 덜하지만 충전하는 거 사실 좀 귀찮거든요. 근데 내 차는 M이다 라는 것을 키만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른 키는 사실 퍼포먼스의 M 그리고 오리지널 M, M 패키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주행 연비도 매우 좋았습니다. 자, 공식 연비 먼저 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시험한 결과 어떤 경우에서건 이보다 나은 연비를 충분히 득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정숙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도 리터당 11에서 최대 12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출력을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시내 주행도 보통 이런 차들이 리터당 3km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XM은 이보다 2배 이상 나은 수치를 보였죠. 자,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시승 스케줄들도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겠네요. 이 차는 분명히 BMW의 M이 스페셜하게 개발한 그런 차가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를 일상에서 쓸 때는 어떨까요? 승차감을 봐야 되겠죠?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 승차감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이 차의 성격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는 수긍할 정도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이 일반적인 이 승용차의 시선으로 놓고 본다면 분명히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서 이 차의 구입에 앞서서 성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승차감만 놓고 본다면 일부 구간에서 소프트하게 처리하는 이 능력은 굉장히 세련되게 잘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단단함을 통해서 차체의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셋업이 더 많이 가미되어 있는 만큼,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얘는 M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M3, M4, 특히나 M8과 비교를 한다면 M8은 정말 물렁물렁 하잖아요. 네. 그들보다 약간 더 하단 성향을 갖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타이어의 편평비라든지 인치수만 봐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되긴 하지만요. 네, 오늘 만난 BMW XM. 자, 지금 보실 것처럼 최고의 핸들링, 그리고 엄청난 가속, 그리고 최고의 브레이킹. 그냥 덩치만 보면 콧구멍만 크고 콧구멍에 불 들어오는 그런 SUV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 차는 분명히 M이 맞습니다. 가격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M8보다도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네요. 야, 진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기존까지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게 X3 M이었는데 오늘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때로는 전기만 가지고도 상당한 거리를 달릴 수 있죠. 네, BMW XM을 만나봤습니다.